옴니버스 현실 가족이 몰려온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도서관 5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하루에도 10번씩은 냉온탕을 오가는 이 애증의 관계가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옴니버스식 단편소설로 4명의 인물이 겪게 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직관적인 가족입니까? 라는 책인데요. 바람의 아이들 출판사가 100번째 책으로 기획하여 4명의 작가가 연결되면서도 독립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속을 모르기도 하고 때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픈 말로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지요. 이 책은 가족 안에서 위태롭던 4명의 인물이 휴대폰 광고를 함께 촬영하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족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담담함에 결국 울컥하는 저를 볼 때 세상의 모든 가족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인 예린이는 자신의 꿈인지 엄마의 꿈인지 모를 연예인이 되기 위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온갖 오디션에 지원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맙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질수록 자신의 재능에 대한 고민과 엄마의 욕심으로 다른 가족에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하죠. 예린이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책 읽는 부평 대표 도서인 페인트 속 등장인물인 하나와 하나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사실 페인트 속 하나를 보면서 엄마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 정도면 행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예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떠밀려 가듯이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페인트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책 가족입니까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낭독 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표지에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가족인 듯 보이지만 각자의 가족이 있는 4명의 주인공이 핸드폰 광고를 찍기 위해 모입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이끌려 다니는 고등학생 예린이. 딱히 큰 문제는 없지만 뭔가 자꾸 어긋나는 중학생 재영이. 잘 나가는 독신 여성으로 홀어머니와의 관계가 여의치 않은 안진아 팀장. 아내와 딸을 집에 딸린 부속물처럼 여기던 박동화 아저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김혜원, 김혜연, 임어진, 임태희 작가의 각기 다른 4가족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 예린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하는 건 나무토막이 아니다. 김혜원.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쌈박기획의 안진아 팀장은 대뜸 이렇게 물었다. 철수세미를 머리에 얹어놓은 것 같은 팀장은 엄마가 내민 파일을 제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다시 물었다. 공예린, 이름 어렵네. 예린 학생한테 가족은 뭐야? 뜬금없이 가족이라니. 이런 질문은 연기학원에서 준 오디션 예상 질문지였다. 연기학원 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도는 오디션 합격 대박 족보에도 이런 질문에 적당한 해답 따위는 없다. 나는 살짝 웃는 것처럼 보이도록 양쪽으로 끌어올린 입꼬리를 유지하면서 철수세미의 미간을 쳐다봤다.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면 면접관의 눈을 바라봐야 해요.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면 부담 100배. 면접관의 눈을 보면서 또박또박 대답하고 이마나 미간 쪽을 봐야 해요. 오디션 합격 대박 족보에 그렇게 적혀 있다. 나는 철수세미의 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런데 무슨 말을 또박또박 해야 하는 거지? 난감했다. 가족이 가족일 리 없고 가방일 리 없고 다른 것일 수 없는데 철수세미는 대답을 재촉하듯 볼펜머리로 탁자를 쳐댔다. 톡톡톡톡. 가족은 톡. 그러니까 가족은 톡톡. 제 생각에 가족은 톡톡톡. 어머, 패밀리는 울타리죠. 힘든 세상에서 패밀리라는 울타리만큼 든든한 게 있나요? 스카프로 목을 둘둘 말고 있는 엄마가 목을 쭉 빼고 활짝 웃으면서 내 발을 꾹 눌렀다.
나는 입꼬리를 올린 채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말을 되풀이했다. 네, 울타리. 밝은 표정과 미소를 잃지 말고 어떤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해요. 엄마한테 얹혀가도 당당해야 해요. 이런 제길. 철수세미는 볼펜 쳐대기를 그만두고 아무 말 없이 나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내 프로필 파일로 눈을 돌렸다. 광고 작업을 꽤 많이 했네요. 국정홍보 광고도 찍었고. 지금은 연기 공부를 하고 있나요? 철수세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 혀가 영수철처럼 튀어나와 말을 쏟아냈다. 이 질문은 우리 엄마가 예상한 문제지 맨 첫 장에 적혀 있을 것이다. 하긴 어떤 질문에도 엄마의 첫 대답은 똑같다. 하늘에서 내린 예쁜 아이. 예리는 불과 3살 때 동네 마트에서 분유회사 홍보실 직원에게 스카우트되어 분유 광고를 찍으면서 광고 모델로 데뷔. 그로부터 10여 년간 국내 굴지의 유아복 전문회사와 식품회사, 제약사, 건설회사, 통신회사를 종횡무진 아동 모델로 이름을 높이고 서울 리틀 모델 선발대회, 아영 모델 선발대회, 땡땡백화점 미소천사 선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여 뛰어난 미모를 만방에 떨쳤으며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소질을 개발해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으로 벨리댄스에 도전해 국내 대회를 휩쓰는 등 예능계에서도 이름을 드높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기학원에서 타고난 끼를 갈고 닦아 최고의 연기자로 우뚝 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지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할 것이다. 늘 그렇지만 엄마의 대답은 지나치게 길었다. 팀장 대신 팀장 앞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팀장은 휴대전화를 열어 문자를 확인하고는 엄마가 최근 섭외 들어왔던 드라마 설명을 하려는 순간 잠시만요 하면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엄마는 당황했다. 연기학원 원장은 이미 구두 계약이 끝난 일이니 쌈박 기획에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다 된 일도 단박에 엎어져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었다. 광고 쪽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소금은 찍어봐야 맛을 알고 광고는 찍고 방송을 타야 아는 거라던 엄마는 회의실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서 있는 팀장의 등을 뚫어지게 보면서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예린, 허리 곧게 펴. 내가 예린아가 아니라 예린일 때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연기자 지망생의 매니저다. 영화든 드라마든 오디션만 봤다 하면 낙방하는, 광고 하나 따내려고 온갖 지인을 동원해 물량 공세를 퍼부어야 하는, 도무지 연기자로 대성할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연기자 지망생의 매니저는 혼자 애가 달아 팀장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철수씨, 미안한데 내 책상 위에 있는 콘티 좀 갖다 줘. 매니저는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자 반가운 손님이라도 마주한 듯 환하게 웃으면서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지그시 눌렀다. 예린아, 된 거야. 거봐. 엄마가 될 거라고 그랬지? 그랬다. 쌈박기획 매체팀 부장하고 친구라는 연기학원 원장도, 연기학원 원장하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엄마 친구도, 성경 공부하러 갈 때마다 투덜거리면서도 세례를 받은 엄마도 이번 광고는 다 된 거라고 했다. 응, 그래. 우리 예린이 마두 광고 오디션 통과했어. 아니, 말뚝이 아니고 마두. 그래, 핸드폰 회사. 그러니까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지. 그럼 광고로 떠서 대스타가 된 연예인이 한둘이니? 광고는 피드백이 빠르잖아. 이번 광고 컨셉이 아주 좋아. 그럼. 마두 테크놀로지가 보통 회사니? 그렇지, 쌈박 기획. 아니, 쌈박 에이전시도 알아주는 에이전시잖아. 회사가 꽤 크더라고. 그럼. 마두 테크놀로지 회사가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 얘는 참 광고주 말이야. 응, 그렇지. 쌈박 에이전시 사람들도 우리 예린이 스타감이라고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사방팔방에 공예린이 마두 테크놀로지 광고 주인공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리느라 부산스러운 엄마 말대로 나도 광고 한 방의 스타가 되어서 여기저기 오락방송에 나와 우스갯소리에 낄낄거리다가 연애에 목맨 남녀를 내세운 드라마에서 주인공 여자 친구 역할을 맡아 온갖 푼수짓으로 훈감을 얻어
배신과 복수로 얽힌 본격 연애 드라마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도 있다. 엄마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얼굴빛마저 발그레해졌다. 나도 엄마처럼 낙관적이 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나는 나를 너무 잘한다. 아니, 엄마 말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나치게 잘한다. 얼마 전 일일 드라마 오디션을 봤을 때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너는 그냥 나무 토막 같아. 더 배우고 와야겠다. 감독은 오디션에서 또 물먹은 아이를 위로한답시고 배우는 평생 배워야 해서 배우인 거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처음 오디션을 본 영화 감독이 나를 뻣뻣하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연기를 배우고 나서 고작 나무토막이 되어버린 거다. 나무토막이 광고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팀장이 준 콘티를 훑어보았다. 고구마를 쪄놓고 딸을 기다리며 문자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읽는 착한 딸. 밤새 트럭을 모느라 지친 아빠한테 따뜻한 문자를 보내는 사랑스러운 딸. 공부하느라 지친 동생에게 익살스러운 동영상과 노래를 보내주는 다정한 누나. 콘티 그림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예린이 스타로 만들어줄 광고 좀 볼까? 엄마는 빨간 신호등이 켜지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내 손에 있던 콘티를 휙 낚아채 갔다.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패밀리의 소중함을 어필한다. 요즘 같을 때 딱 맞는 컨셉이잖니? 여기에 착하고 러블리한 딸 역할이라면 원더풀이지. 안 그래, 예린? 자신 있지?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예린? 정신 바짝 차려. 이건 우리한테 절호의 찬스야. 이 광고만 뜨면 스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광고에 무비 한 편까지 하면 퍼펙트한데. 예린, 내일 무비 오디션도 자신 있지? 네, 그런데요, 엄마. 미혼모 역할이 좀 실사 데모라서 힘들 것 같아요. No problem. 비중은 작아도 아주 강렬한 캐릭터야. 이런 캐릭터는 잘만 하면 주인공보다도 더 주목받을 수 있어. 그리고 실사 데모니까 더 좋지. 대본 연습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예린, 이번에는 꼭 패스해야 해. 영어과에 끝나는 대로 대사 연습 점검하자. 그리고 내일 오디션 끝나면 바로 광고 캐릭터 분석해서 연습하고. 알았지, 예린? 네. 우리 예린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알았지? 우리 예린이 영어 들어야지. 엄마는 영어 학습지 CD를 찾아 CD 플레이어에 집어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소리 크기를 조절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 손으로 능숙하게 뭐든 해내는 엄마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엄마라면 가출해서 도시 뒷골목을 떠돌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가출 소녀 역할도 척척 해낼지 모른다. 체중만 불지 않았어도, 외할아버지가 고지식한 뿐만 아니었어도 영화 배우가 되었을 게 분명하다는 엄마는 나보다 잘 해냈을 것이다. 미혼모 역할도 착한 딸 역할도. 예린, 큰 소리로 따라해야지. Everyone wants to have nice dream. 예린, 어서. 내 귀에는 파도의 자갈 구르는 소리로만 들렸다. 가출소녀라니, 불러오는 배를 외투 속에 감추고 도시 뒷골목을 배회하는 여학생이라니. 꿈을 가지라고요? 그런 거 파는데 알면 잘난 아저씨나 사가져요.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영화 오디션 대사를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연기학원 선생님은 궁지에 몰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뭔가 잘근잘근 씹어먹듯 말을 내뱉어야 한다고 했지만 도무지 나는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다. 대사는 큰 생선가시처럼 기도를 막고 숨통을 조여왔다. 영화 오디션을 잘할 수 있을까? 광고 촬영은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엄마는 영어 과외 끝나고 집으로 올 때부터 내내 오디션 연습을 시켰다. 조금 전까지 영어 단어 50개를 달달 외우고 영어 독해 시험을 보고 와서는 어두운 거리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침을 퇴퇴 뱉는 불량한 여학생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웠다. 엄마가 아무리 다그쳐도 나는 불량해지지 않았다. 아니, 한순간 나도 불량해졌다. 학원에 다녀온 한우리가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불량해지려고 애쓴 나를 물끄러미 보았을 때 나는 불량하게 소리쳤다. 뭘 봐? 아니, 나 왔다고. 한우리는 음침한 뒷골목에서 불량한 형들한테 돈을 뜯기는 아이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씻고 자라. 엄마는 한우리를 감싸는 대신 얼른 떼어놓았다. 나나 엄마나 한우리에게 불량했다. 아니, 아빠에게도 불량했다. 1시가 넘었어. 둘 다 그만하고 자야 하는 거 아냐? 퇴근한 아빠가 살그머니 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자 엄마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씻고 자. 그리고 당신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 알았어. 그럼 나 먼저 잔다. 아빠가 나한테 한쪽 눈을 찡긋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불량한 여학생 연기가 안 될수록 나는 가족들한테 불량해졌다. 곧 거실에서 텔레비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온종일 가게에 앉아 텔레비전을 판 아빠가 집에 와서 할 일이라고는 텔레비전에 정신을 팔고 앉아있는 일밖에 없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여보, 소리 좀 줄여. 엄마는 거실 쪽으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다시 나를 재촉했다. 예린, 심호흡 좀 해. 가슴 쫙 펴고. 그래,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그래, 다시. 나는 눈을 감은 채 가슴을 쫙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러면 가슴 속으로 엄마의 목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아빠의 헛기침 소리도 불빛도 빨려 들어온다. 나는 아주 천천히 다시 숨을 내쉰다. 빨려 들어온 것들이 내뱉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시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턱 목에 걸리고 만다. 그래, 나무가 아닌 나무 토막은 호흡하지 못하는구나. 37번 공예린, 긴장 풀고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숨이 꽉 막혀 심호흡할 수가 없었다. 조급하게 피를 퍼나르던 심장이 순간 뚝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살짝 벌려 숨을 들이마셨다. 조명 뒤에 있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은 검은 형체만 보일 뿐이지만 그들은 새파랗게 질려있는 내 얼굴이 훤히 보일 터였다. 공예린 시작해봐. 또 다른 목소리가 재촉한다. 더 꾸물거렸다가는 다음이라는 퇴장 통보를 받을 게 뻔하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입을 뗐다. 꿈을 가지라고요. 그런 거 파는데 알면 잘난 아저씨나 사가져요.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무사히. 오늘 또 무사히 나는 대사를 틀리지 않고 말했다. 그런데 틀려버렸다. 그만, 다음.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다. 왼쪽에서 두 번째 앉은 사람인가? 양손을 깍지 껴서 뒷머리에 댄 사람? 아니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앉은 사람? 물컵을 들고 마시려는 사람? 아니, 네 사람 모두 나를 조롱하고 있을 것이다. 나무 토막이 그렇지 뭐. 뜨거운 조명이 내 얼굴로 쏟아졌다. 나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려고 얼른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내 또래 아이들이 나를 흘낏 보고는 다시 손에 든 대본으로 눈을 옮겨 대사를 외웠다. 기도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는 소리. 심사위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제가 가장 예뻐 보이도록 하시고 대사를 틀리더라도 심사위원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시며 어색한 동작을 할 때는 심사위원이 모두 딴청을 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참가자들은 모조리 실수하라고 빌더라도 용서하시고 아무 죄 없는 참가자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제발 제가 오디션에 붙도록 하소서. 그것이 저를 악에서 구하는 길이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간절하게 기도한다 해도 딱 한 아이만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다. 나무 토막은 일찌감치 제외될 것이다. 나는 알지만 엄마는 알 리 없다. 엄마는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생명이 세상에 나와 나무 토막이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 엄마는 오디션 발표가 나기 전까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 가족끼리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벌어지지 않는 시기. 평화협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일 뿐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의심 없이 평화를 받아들였다. 엄마는 한우리가 학원에 다녀올 때면 간식을 차려 놓았으며 한우리는 엄마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조잘조잘 얘기를 늘어놓았다. 또 엄마는 아빠의 퇴근 시간을 챙겼고 아빠는 가게가 잘 안 돼서 큰일이라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네 식구가 함께 나가 밥을 사 먹기도 했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평화로운 시간을 마음껏 즐겼다. 체중 조절 신경 쓰지 않고 실컷 먹었으며
학원에 안 가는 일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나 온종일 놀기도 했다. 그때는 나도 엄마처럼 오디션에 합격할 거라고 기대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 태어날 수 없었다. 나는 휴전선 앞에 선 병사처럼 잔뜩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칼끝을 세웠다. 나중에 영화 촬영장에 꼭 데려가 달라는 한우리 말에 눈을 흘겼고 이제 예린이 덕 좀 보겠다며 웃는 아빠 말을 뚝 자르고 일어서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가장된 평화를 즐기는 가족을. 닷새 뒤 오디션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도리어 나는 평화로울 수 있었다. 연기학원 원장 전화를 받은 엄마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가슴을 찍어 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엄마는 딸의 불합격 통보가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쩍 벌어진 엄마의 검은 입속에서 깊은 절망이 튀어나왔다. 엄마의 절망은 나와 같은 연기학원 다니는 중학생 아이가 뽑혔다는 것을 안 뒤 절규로 바뀌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애가 우리 예린이를 제치고. 엄마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전화기를 노려왔다. 엄마를 뒤흔든 것이 오디션 결과가 아니라 전화기이냐. 오진아라면 그 빼빼마르고 못생긴 애 아냐? 아니 어떻게 그런 애를 뽑아. 예린, 너도 오진아 알지? 한참 굳어있던 엄마의 입이 거북살스럽게 움직였다. 깊게 파인 팔자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엄마는 신음처럼 한숨을 토해내며 나를 쳐다봤다. 오진아 아느냐고? 엉거주춤 서있던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진아인지 오징어인지 개가 됐단다. 내 참. 그 아인 연기 공부한 지 1년도 안 되었다던데. 너보다 어린 애는 연기 공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번에 오디션을 통과하는데 연기학원을 10년 동안이나 다니고서도 오디션을 볼 때마다 미끄러지는 너는 뭐냐. 엄마가 삼킨 말을 엄마의 눈빛이 그대로 쏴붙였다. 나는 대꾸할 힘이 없어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한참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암전. 엄마가 안방 문을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집은 침묵에 잠겼다. 그건 정전협정이 깨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학원에서 온 한우리는 안방 문이 잠긴 걸 알고는 사태를 파악해 혼자 라면을 끓였다. 먹을래? 한우리는 식탁에 냄비를 통째로 올려놓고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다가 방에서 나온 나를 쳐다봤다. 너나 많이 먹어. 또 말이 불퉁스럽게 나왔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와 한우리 들으라는 듯 내 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침대에 벌렁 누워 부엌에 있는 한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냄비에 젓가락을 넣어서 개수대에 담아놓는 소리, 콩콩 발소리, 딸깍 부엌 불을 끄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까지 분명히 듣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 까무룩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내가 잠들었다는 걸 안 아빠 목소리에 퍼뜩 잠이 깬 뒤였다. 또 시작이구먼. 또 시작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디션 결과 나올 때마다 온 집안을 초상집으로 만들 게 뭐냐고. 오디션 보기 전에는 당신 예린이한테 붙어서 그놈의 연기 연습인지 뭔지 한다고 사람 본체 만채고 오디션 결과 나오면 이불 쓰고 드러누워서 사람 무시하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당신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아니 당신 오늘 정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당신 나하고 한우리는 뭐 하고 사는지 관심이나 있어? 예린이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당신이 탤런트 할 거냐고? 왜 허구한 날 당신이 연기학원에 다니고 오디션에 쫓아다니냔 말이야. 이제 예린이도 컸으니까 스스로 하게 놔둬봐. 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딸 자식 연예인 만드는 게 그냥 운으로 되는 건 줄 알아? 부모가 등골 다 빼서 들이붓고 똥줄타게 따라다녀도 될까 말까야.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고 지쳐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예린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나도 이 짓 안 해. 소질 없는 애 끌고 다니느라 나도 힘들어. 나도 때려치우고 싶은 걸 꾹 참는 거야. 그게 다 당신 욕심이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야? 당신 욕심에 예린이도 배견하지 못하잖아.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우리 네 식구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예린이가 배우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선택하도록 그냥 놔두자 제발. 아빠의 고함과 함께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방문 앞에서 숨죽이고 서 있던 나는 벌컥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동시에 하늘이 방문도 열렸다. 아빠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나와 하늘이를 번갈아 보았다. 안방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아빠는 아주 커다랗게 보였다. 그렇지만 조명 밖에 나선 아빠는 텅 빈 극장 무대에 오른 늙은 배우같이 초라했다. 아빠는 손에 점퍼를 든 채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점퍼가 늙은 개처럼 끌려갔다. 떠들어서 미안하다. 별일 아니니까 들어가서 자. 아빠는 가게에 나가 잘게. 아빠는 컴컴한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와 한우리를 남겨놓고 그렇게 무대에서 사라졌다. 무대에 남은 사람은 참을성 많은 엄마뿐이었다. 참는 게 힘든 관객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제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에도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엄마는 쌈바퀴의 광고 첫 촬영이 있는 날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오늘 쌈바퀴에게 가야 해요. 문틈으로 엄마의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살며시 안방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시금털털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엄마가 밤새 속 끓이며 토해냈을 한숨이 방바닥에 고여있는 듯했다. 그렇지만 내 발에 채인 건 냄새가 아니라 텔레비전 리모컨이었다. 등껍질이 열려 건전지 하나를 빠뜨린 리모컨. 지난밤 아빠 손에서 튕겨나갔을 리모컨은 무사했다. 제 집을 잃은 건전지 하나는 화장대 거울 앞에 나뒹굴고 있었다. 거울도 멀쩡했다. 흠집이 난 건 아빠 마음뿐이란 건가? 나는 리모컨을 주워 화장대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엄마, 저 오늘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욕심에 자식들 들들 볶는다는 말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벽을 보고 누운 채 돌아보지도 않았다. 엄마, 아빠 말 못 들었어? 다 엄마 탓이라잖아. 들었어요.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는 엄마를 탓하고 엄마는 재주 없는 딸 때문에 죽겠다고 한 소리까지 다 들었다고요. 내가 참는 줄 알았는데 모두 나를 참아내느라 힘들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가서 전화할게요. 나는 엄마의 무뚝뚝한 등을 향해 말했다. 내가 안방 문을 닫고 돌아설 때까지 벽을 보고 모로 누운 엄마 등은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며칠 전 엄마가 의상을 챙겨 넣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하늘이가 부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 나를 보고는 눈이 커졌다. 어디가? 오늘 광고 촬영했어. 혼자가?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이 더 커진 하늘이가 목소리를 죽였다. 엄마 아직도 그래? 나는 안방을 흘낏 보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촬영 꼭 가야 해? 응. 하늘이는 말없이 우유를 컵에 따라 내게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든 채 내 뒤를 쫓아와 내가 신발 신는 걸 물끄러미 지켜봤다. 왜? 그냥 갔다 올게. 내가 가방을 끌고 현관 문고리를 잡자 하늘이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나도 오늘 검도대회 나가는데. 검도대회? 응, 전국대회인데. 입가에 허옇게 우유 자국이 묻은 하늘이가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아셔? 나는 뻔한 질문을 한 걸 후회했다. 엄마가 심신이 멀쩡하다면 오늘 하늘이 검도대회가 있다는 걸 안다고 해도 내 광고 촬영을 따라왔을 것이다. 아마도 전국대회라서 마음에 걸리면 아빠한테 가라고 했겠지. 엄마는 늘 그래왔다. 나 잘 못하잖아. 우리 도장 형들하고 같이 갈 거야. 하누리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3살 터울인 하누리는 어려서부터 나 때문에 찬밥신세였다. 첫째가 아니고 둘째라서, 큰애가 아니고 막내라서 누릴 권리를 내가 다 빼앗았는데 언제나 하누리가 눈치를 봤다. 그런 하누리한테 나는 툭 하면 신경질을 부렸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엉뚱한 말을 했다. 그것도 퉁명스럽게. 나 광고 촬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아빠는 하셔? 아니, 형들하고 가면 돼. 촬영 잘하고 와. 근데 오늘 유명한 연예인도 와? 한우리 말에 나는 픽 웃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웃고 나니 더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입에 묻은 거나 닦아. 나는 괜히 핀잔을 주고는 집을 나섰다. 잘 갔다 오라는 한우리 목소리가 육중한 현관문에 뚝 잘려버렸다. 대회에 나가 경기 잘 치르고 오라고 할걸.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할걸. 엄마한테도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소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할걸. 그런데 정말 나는 미안하다고 느끼는 걸까? 만약 내가 오디션을 볼 때마다 단박에 붙었다면 가족이 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쌈박기획 사무실에 가는 내내 복잡한 생각이 명치 끝에 걸쳐 있어 가슴이 답답했다. 나한테 가족은 뭐고 가족은 나를 뭘로 보는 걸까? 작가는 예린이를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연기할 때 뻣뻣하게 굳어있어 나무토막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식이 튼튼하게 뿌리박고 일어서야 하지만 왠지 가족 사이에서도 붕 떠있는 본인의 모습을 나무토막으로 비유한 것이지요. 과연 예린이는 가족과 겪는 성장통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예린이와 핸드폰 광고를 함께 찍게 될 다른 3명의 가족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광고를 찍는 가짜 가족을 통해 주인공들은 자신의 가족을 마주하는 힘이 생깁니다. 바람의 아이들 출판사가 기획하여 4명의 신인 작가와 함께 완성된 이 책은 가족이라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린이의 오디션 과정에서 안진아 팀장이 묻습니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늘 함께하면서 뭐라 정의 내려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책은 부평구리 도서관을 통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책 읽는 부평 대표 도서 페인트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